네, 안녕하세요. 홍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허 선행기술 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선행기술 조사는 특허 출원에 앞서서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과 유사한 발명이 어느 만큼 있는지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선행기술 조사가 왜 필요한지 먼저 살펴보신 다음에 간단한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선행기술 조사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선행기술 조사의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들도 해당 특허 출원이 있기 전에 어떠한 기술들이 있는지 선행기술 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전에 특허 출원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기술이 있는지 미리 알아봄으로 인해서 만약 유사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을 좀 더 보완할 수 있고 그래서 등록 가능성을 더 사전에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허 침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허 침해 가능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특허 선행기술조사 문헌을 검색하시다 보면은 등록된 특허 문헌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디어하고 유사하다 그러면 그 등록된 특허의 권리 범위를 분석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혹시 다른 사람이 등록받은 특허에 저촉이 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기술조사는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 전에 필수로 하셔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기술조사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키프리스는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허 검색 DB로서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에서 직접 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선행기술 조사를 하실 수가 있고 국내는 물론이고요. 해외에 있는 특허도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굳이 돈 들여서 외국에 어떤 특허문이 있는지 검색하실 필요가 없고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 하나에서 여러분들이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특허들 모두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키프리스 사이트에서는 주로 어떻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키워드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설정하시는 겁니다. 키워드는 뭐 하나의 단어일 수도 있지만 많게는 10개, 20개 이상의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조합을 하셔가지고 해당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조사 문헌들을 검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키워드 검색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점은요. 먼저 이 괄호라는 카테고리입니다. 괄호. 이 괄호는 여러분들이 설정하시고자 하는 그 키워드들의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는 연관된 단어들을 묶어놓는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자동차 외에도 차량이나 유사하게 택시, 버스 이러한 단어들이 유사한 단어로 묶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 단어들은 하나의 괄호 안에 넣으시고 각각의 단어 사이에는 이렇게 플러스 연산자를 넣으시게 됩니다. 자, 그거 외에 내가 자동차라는 키워드 외에 자동차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키워드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량에 부착되는 어떤 뭐 조명 장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별표 연산자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명에 대한 유사 키워드로 LED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한글로도 LED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조명과 연관된 유사 키워드들은 하나의 괄호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자, 자동차와 조명은 서로 엄연히 다른 카테고리잖아요. 이럴 때는 별표 연산자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 검색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번호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호 검색. 자, 번호 검색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일단 특허청에서는 우리가 제출하는 특허 출원에 대해서도 일정한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특허 문헌에 대해서 어떤 특허와 관련돼서 특허 번호를 알고 계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번호를 직접 키프리스 상에서 입력하여서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 출원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특허라는 10글자 표시로 10이라는 표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연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총 7자리의 고유 넘버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호를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 번호 항목 내에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해당 특허 출원 문헌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또 다르게 특허 등록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번호. 위에는 이 특허 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특허에 표시하는 10이라는 표시가 있고요. 이거와 함께 연도수가 붙는 것이 아니라 바로 7자리의 등록 식별번호가 붙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등록번호를 보시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 등록번호를 특허 등록번호란에 입력하셔가지고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외에도 또 다른 검색 방법으로 인명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인명 정보를 검색한다는 것은 해당 특허 출원에 대한 출원 인명 또는 발명자 또는 대리인명들을 입력하셔가지고 검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단어를 출원인 항목에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발명자. 자, 발명자에도 만약에 홍길동이다. 김갑동이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이름을 직접 입력하셔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실제 접속을 해보시면 왼쪽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포털 사이트처럼 네이버나 다음처럼 이렇게 대분류 큰 창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직접 입력하셔서 검색하실 수도 있지만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검색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요 위에 서치라는 탭이 있죠. 요 서치라는 탭을 보시면 요 밑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런 식으로 세부 분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특허 실용신안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특허 실용신안을 검색하실 수 있는 별도의 창이 노출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특허 실용신안 관련된 항목들을 검색하실 수 있는 창이 나오지만 밑에 이 분홍색 표시로 자, 이곳을 클릭해달라고 하는 스마트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마트 검색을 여러분들이 쭉 검색해 보시면 항목들이 검색하실 수 있는 항목들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너무 어려운 내용을 하기는 어렵고요. 첫 번째 예제로 제가 이런 것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한 고등학교에서 특허 강의를 하다가 한 여학생이 낸 아이디어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학생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과자를 계속 먹다가 스마트폰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뭐 필기구 같은 걸 만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과자 안에 있던 그런 기름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다 묻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학생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과자를 먹을 때 직접 손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비닐 장갑을 끼고 먹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죠. 자, 비닐 장갑을 끼고 먹는다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글쎄요, 뭐 크게 특허로 등록받을 만한 아이디어는 없을 것 같죠.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 일반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비닐 장갑 중에서 과자를 먹을 때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이죠? 네, 엄지랑 집게손가락이죠. 그래서 굳이 다섯 손가락이 전부 다 있는 장갑이 필요가 없고 엄지랑 검지를 씌울 수 있는 그런 비닐 장갑을 고안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비닐 장갑을 과자 봉지 내에 이렇게 과자 내측이나 외측에 이렇게 같이 설치를 해놓으면 필요에 따라서 그 봉지를 뜯어가지고 이제 장갑을 끼고요. 이 두 손가락으로 과자를 집어먹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최소한 두 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아무래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한 용도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과자를 집어먹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키워드로 과자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자유검색이라는 이 자유검색 전문 필드에다가 넣으시고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과자라는 항목이 있고요. 과자라는 키워드와 유사한 키워드가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뭐 스낵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비스킷 뭐 이런 단어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 개별 과자 상품명을 집어넣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특허 문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표명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상품명들을 집어넣으셔도 검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 과자와 다른 속성의 카테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 과자를 먹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느냐? 그 수단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 수단으로 우리는 비닐 장갑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뭐 비닐 장갑이라고 쓰셔도 되지만 좀 더 키워드를 넓히고자 하신다면 그냥 장갑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장갑하고 또 유사한 뭐 그런 키워드들이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 추가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저희는 과자랑 장갑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해보시면 총 이러한 키워드들을 갖고 있는 153건의 특허 문헌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뭐냐? 과자, 스낵, 비스켓 중에 적어도 하나, 그리고 장갑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그런 특허 문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153건 정도가 검색이 됐는데 153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클릭해서 확인해 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한 200건 내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좀 더 하나하나씩 클릭해서 검색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 키프리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UI 중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글밖에 없죠. 그래서 글을 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읽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일일이 그 글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라면 요 스마트 검색이라는 창 밑에 자, 기본 보기가 있고 서지 정보 보기가 있고 또 요약 함께 보기 그리고 대표 도면 보기 그리고 일괄 도면 보기 이런 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노출되는 정보들을 어떠한 형식으로 보겠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러한 아이템 같은 경우 과자 봉지에 부착되어 있는 그런 비닐 장갑 같은 경우라면 굳이 글을 일일이 다 읽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읽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것은
그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도면만 봐도 대충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표 도면 보기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대표 도면이라는 것은 특허 명세서 중에서 대표 도면이라고 사용자가 추론인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된 대표 도면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해 봤더니 지금 정말 그 대표 도면들만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도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실 수 있는데 바로 첫 번째 나온 기술들을 보니까 과자 봉지처럼 생기고 또 뭔가 주머니 같은 게 있죠. 자, 그러면 요 항목을 도면 일괄 보기로 한번 좀 더 확장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뭔가 장갑과 비슷한 아이디어 그 도면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자 봉지를 찢었을 때 뭔가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이게 장갑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장갑을 일부만 이용해 가지고 과자를 먹는데 사용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비슷한 아이디어로 두 번째에 있는 아이디어도 보면 여기도 과자 봉지처럼 보이죠. 팝콘 봉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 과자 봉지 안측으로 내측으로 이렇게 뭔가 또 보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안에 어떤 그 보관 용기에 열어보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의 엄지와 집게 손가락 모양의 비닐 장갑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도면상에서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셨을 때 이게 정말 내가 생각했던 아이템하고 가장 유사하다. 그러면 해당 그 타이틀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 항목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심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것은 안타깝게도 등록을 받지 못했죠. 자, 이렇게 선행기술 조사를 했는데 내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이 이미 거절이 되어 버렸어요. 자, 그런 경우라면 굳이 그 아이템을 우리가 돈 들여서 특허 출원이라든지 이제 뭐 실용시장 출원 같은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 이미 누군가가 비슷한 아이템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심사를 받아봤지만 등록을 못 받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날짜가 이미 그 출원 일자가 1998년으로 되어 있어요. 98년도. 지금으로 따지면은 몇 년입니까 이게? 거의 한 20년 전쯤에 누군가가 이런 아이템을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내용을 깊이 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 공개 전문을 클릭해 보시면 그 관련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PDF를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직접 이 화면상에서도 이렇게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요. 선행기술 조사가 왜 필요한지 그것을 알아보았고 또 간단한 실습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행기술 조사를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